평소 감정을 날 것 그대로 저의 마음으로 느끼는 일에 서툴렀거든요. 그런데 이 정서진 체감각의 방식으로 제 감정을 파악하고 나서는 저의 정신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 예로 2020년 9월 제가 참여하고 있었던 오픈 채팅방에서 부관리자가 저를 어이없는 이유로 추방하였어요. 항의하는 제게 무례한 막말을 가하기도 했지요. 만일 정서신체 감각의 개념으로 저 자신을 보지 못했다면 저는 그때 분노의 마음도 제대로 느끼지 못했겠죠? 그리고 난 뒤 아마 한 달쯤 일반인이라면 그런 감정을 잊을 만한 시점에서야 뒤늦은 분노를 표출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2020년 9월에는 그 일을 당했을 때는 심장이 찔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바로 느낄 수 있었어요. 그것을 통해 제가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는 것, 그리고 그 감정이 나에게 생겨났다는 것을 바로 알아챌 수 있었답니다. 그래서 저는 술을 마시며 저의 마음의 상처를 나름대로 달랬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정서진체 감각을 활용하는 방법 중 결정적인 것을 한 가지 적고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으로 느껴지는 기분 자파가 없어도 신체와 자파가 느껴진다면 그 기분장애는 관해된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만든 정서진체 감각의 개념에 따르면 감정을 느낄 때 몸에 느껴지는 느낌이 감정 그 자체이며 이는 당연한 일입니다. 제가 2012년 말 군입대 직전 저는 우울사파가 느껴지지 않아 완치된 것으로 판단하고 입대했습니다. 하지만 신병 훈련 과정에서 정신질환이 사이코시스에 가깝게 악화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민간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들어간 여러 감정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마음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만일 그 시절 제가 정서신체 감각의 개념을 제대로 알았다면 제가 그때 완치되었었다고 섣불리 판단한 일은 없었지 않았을까 싶은 것이 제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저 정서진체 감각이라는 단어를 설명을 드리니까 네. 그 선생님한테 그분한테 설명을 드리니까 그래 그때 그 병원에서는 좀 본인의 정서 신체 그 감각 이론이라는 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궤변이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어쨌든 간 저한테는 그 분명히 느껴졌던 거니까. 아, 당연하죠. 근데 내가 설명하는 거에 대해서 본인도 본인이 느끼는 거를 그대로 잘 표현했다는 거 동의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본인은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 더 뭐라고 해야 하냐. 정신과 약을 먹으니까 내가 더 이 신체 감각이 좀 더 통증을 못 느끼니까 정신과 약이 도움이 됩니다라고 본인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정신과 약이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본인 사연에서 본인이 뭐라고 표현했는지 알아요? 본인은 정서 신체 감각의 개념으로 자신을 보고 나서야 자기가 느끼는 분노라든지 어떤 감정을 신체로 표현한다는 것에 대해서 뚜렷이 알게 됐다라고 표현을 해요. 본인이 스스로 이걸 파악하니까 훌륭해요. 근데 조금이라도 우리 마음이 뭔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아는 사람은 이건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거든요. 단지 지금까지 본인이 치료를 받았던 의사들은 마음과 몸이 연결돼서 작동한다라는 것은 전혀 인정하지 않고 몸만 보고 마음은 없어. 네 정서 그거는 네가 미쳤어 생각하는 거야. 이런 마음으로 본인을 치료를 의사는 했는데 본인은 계속 몸이 아프다니까 의사는 본인 아픈 몸만 초점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그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정신과 약을 먹어가지고 자기 자신의 몸을 마비시키는 몸의 감각을 완전히 마비시켜가지고 통증이라는 것을 본인이 덜 느낀 특히 몸을 통한 통증이라는 걸 덜 느끼는 대표적인 경우를 본인 사연에서 언급을 했어요. 2020년 9월에 다른 사람이 부당하게 본인을 공격하는 것을 당했을 때 본인은 심장이 찔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바로 느낄 수 있었어요. 그게 바로 본인이 마음의 상처를 받은 거거든요. 마음의 아픔을 느낀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그 감정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아파 이 마음이 아파 하는 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이걸 인정을 했어요. 그럴 때 그는 어떻게 자기 마음의 상처를 달랬어요. 본인은
술 사 먹었다고 그렇죠. 본인이 술을 마신 거예요. 술을 마시면서 본인 술 별로 못 하거든요. 본인 술 한 잔만 마셔도 얼굴 빨개지고 거의 해롱해롱할 정도 상황인데 본인이 술을 마셔가지고 완전히 본인 마음과 몸을 마비시키고 나니까 본인이 그 고통을 어느 정도 달랠 수도 있었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경험을 본인이 한 거예요. 맞죠? 예. 네. 그거는 본인에게 있어서는 술을 먹는 거나 약을 먹는 거나 똑같은 신체적인 자기 몸을 마비시키는 듯한 효과를 경험한 거예요. 이제 이해가 돼요? 그렇다면 본인 상황에서 본인이 다음에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약을 먹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차라리 소주 한 잔을 마시는 게 나을까요? 약이 아무래도 낫겠죠. 왜요? 그 약은 약물 중독은 안 걸리고 술을 마시면 알코올 중독이 되니까요. 약이라는 게 네. 그래도 그런 그 부작용 같은 거는 일어나지 않도록 유효 성분 알아내서 철저하게 정제해서 만든 성분이니까라는 생각인데. 아, 그렇군요. 약은 부작용이 없이 그 성분을 잘 정제해가지고 만들었으니까, 아무래도 술을 마시면 부작용이 있게 성분을 잘 정제해서 만들어낸 게 아니라서, 약보다, 술보다는 약이 낫지 않겠는가 본인 생각한다는 거네요. 마음의 상처를 술로 달래본 경험이 있지만 여전히 윤구는 몸을 마비시키는 것과 같은 작용을 하는 정신과 약을 더 선호하는군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 오늘 본인이 나와가지고 이 본인의 정서 신체 감각과 본인이 그동안 겪었던 신체적 통증에 대한 거 쭉 이야기를 하니까 본인 생각이 내하고 이야기가 통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내가 본인의 이 통증에 대해서 제대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후자 쪽인 것 같아요. 아, 본인 통증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는 것 같다고요? 그래요. 어떤 부분에서 본인 통증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이야기를 안 한 것 같아요. 또는 본인이 자기 통증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안 한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준비해왔던 얘기들도 다 못한 것 같고. 아니, 준비했던 이야기를 못 한 거는 맞아요. 왜냐하면 본인 준비했던 이야기 지금 반도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내가 본인의 통증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한 거하고는 같은 거예요. 어, 그리고 네. 선생님은 제가 음, 약물에 취해서 잠깐 신체 통증이 없어진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약물에 취해서 잠깐 신체화 통증이 없어진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요. 예. 아, 그러면 본인이 신체화 통증이 정신과 약을 먹음으로써 잠시 없어지는 게 아니고 항상 이제 그 이후로는 신체화 통증은 아예 없어졌는데 저분이 뭔가를 잘못 이해했구나. 이렇게 지금 생각을 했다는 거네요. 지금 정신과 약을 2015년 6월 이후부터 계속 먹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약에 의해서 본인의 신체와 통증이 어느 정도 마치 약 효과가 있는 동안에는 그 약의 효과에 의해서 통증을 마비시키는 그런 상황으로 이 본인 통증이 유지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관리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쪽 의사도 제가 약을 끊으면 신체 통증이 재발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은 하던데요. 네, 지금 그 약이잖아요.
그런데 본인은 왜 그거에 대해서 아니라고 주장을 해요? 음, 근데 나는 지금 그쪽 의사는, 정신과 의사는 본인은 이 신체와 통증과 관련된 정신병, 그거를 본인한테는 양극성 장애라고 이야기하고, 본인의 양극성 장애의 주된 증상을 신체와 통증이라고 아마 이야기를 하고 있나 봐요. 지금 이야기한 거를 가지고 추론을 해보면. 그래서 본인이 지금 그 양극성 장애와 관련된 약을 그 융단 폭격하듯이 먹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실제로 본인의 신체와 통증이 완전히 관리되거나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씩 핌스 치료를 받고 있잖아요. 자, 이 말은 처음에 이 정신과 약을 먹었을 때는 본인이 신체 통증이 조금 완화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졌는데, 그게 6개월, 1년 지나고 나서는 다시 신체와 통증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약을 먹었을 때만 잠시 완화되는 듯한 그런 효과를 본인이 지금 4, 5년 동안 겪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이잖아요. FIMS 치료를 재개하게 된 거는 신, 사실 이것도 신체화 증상 아니냐고는 할 말은 없는데 그 오른쪽 뒤통수부터 해서 여기까지 근육이 그 잠에서 막 깼을 때나 아니면 낮잠을 잘 때나 그럴 때 막 나른해지면서 전신이 막 졸려지는 증상이 있어요. 전신이 졸려지는 증상. 예, 그러면서 나른해져요. 예, 풀린다는 거죠. 예. 예. 그거는 신체화 증상, 약물에 의한 신체화 증상이라고까지 나는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어요. 약물에 의해서 그런 증상이 발생한다고요? 네. 본인이 지금 먹는 약이 4, 5년 동안 본인한테 그런 이 신체화 증상을 이제 본인의 정서적인 문제와 관계없이 일어나는 일이 본인한테 일어났어요. 본인이 원하는 대로 됐어요. 이제 본인이 내 정서나 그 내용이 뭔지 알 필요도 없이 몸이 알아서 그냥 발작적으로 때때로 이제 여러 가지 마치 자율신경이 알아서 작동하듯이 본인 몸이 알아서 지금 움직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몸을 마비시키는 것과 같은 작용을 하니 나른하다고 느낄 수도 있겠네요. 참, 여러분, 어떤 의사 선생님께서 황심소로 보내주셨던 아필리파이 부작용에 대한 사연 기억나시나요? 아마 어쩌면 그런 부작용을 경험한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뭐 손이 떨린다든지 팔다리나 어디 신체 부위가 떨리는 그런 거는 안 일어나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고요. 단지 나른해지고 그냥 전체적으로 몸이 뭉개지면서 잠이 오는 그 증세가 일어나고 있다. 예, 그것 네. 때문에 간 거지. 신체화 장애 자체는 제가 2년 전부터 그게 신체화 장애인데 그걸 신체화 장애라는 이쪽 뭐를. 증상이 신체화. 네. 본인 몸에 일어나는 모든 장애는 신체화 장애예요. 본인이 지금까지 이야기했는데, 잠깐만요. 아까 우리 마지막으로 내하고 지금 본인하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본인이 준비했던 거를 충분히 이야기하지 못했던 거는 내가 볼 때는 본인이 준비했던 거에 반도 이야기를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본인은 다음에 한 번 더 나와야지 본인이 이야기한 거를 다 할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그건 그렇지만 그거와 관계없이 지금 내가 본인의 통증에 대해서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다라고 본인이 생각이 더 든다고 하는데, 그거 말고 또 내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이유를 또 하나 이야기를 해보세요. 어떤 부분에서 본인의 통증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못하고, 내가 이해를 못하거나 본인이 이야기를 못한 게 또 어떤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본인이 설명하지 못하고 이 방송이 오늘 끝나면 본인이 되게 답답할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저분이 나의 지금 이 신체와 정세, 또 본인의 정서, 신체, 이 연결에 대해서 내가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그것이 본인한테 어떻게 나타나고 어떤 상황에 나타나고 또 본인한테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나는 충분히 본인한테 설명했다고 생각하고 본인도 그거에 대해서 다 동의했잖아요. 예. 그런데 본인은 막상 지금 저 사람은 내가 겪고 있는 내 이 아픔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라는 생각을 더 했다라고 하니까 내가 조금 놀랬거든요. 지금까지 이렇게 이야기한 건 대체 뭐란 말이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 본인한테 마지막 묻는데 여전히 본인은 뭔지 모르지만은 저 사람은 내 아픔의 상황이 뭔지 또 아픔의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 모르는 것 같아. 이 생각이 계속 들어요. 뭐 지금까지 제가 생각하고 있던 거랑 좀 다른 말씀을 하셔서 좀 그런 감정이 든 건가 싶기도 하고. 본인이 생각했던 게 뭔데 내가 이야기했던 건 또 다른 말은 어떤 건지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그리고 음, 뭐 물론 그 정서신체 감각이라는 개념이 제가 세상에서 맨 처음 만들었던 개념이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그건 맞아요. 그건 이미 사람들이 잘 알고 있고 또 그거는 뭐 아까 그랬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개념인데 의사들만이 그거에 대해서 별로 인정을 하지 않는 분위기다라는 정도만 이야기하면 돼. 그거는 이미 우리 다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정서 신체 뭐 개념 그거 자체를 가지고 내가 뭐라고 한 적 없잖아요. 그거 다 인정했잖아요. 예. 본인도 그거에 대해서 다 알고 있고. 그런데 지금 본인이 대체 내한테 내가 한 어떤 이야기 때문에 본인 생각하고 다르다라는 거를 느꼈는지 그걸 한번 이야기해 달라는 거예요. 음, 음, 제가 실수한 것 같아요. 실수를 했다고요? 무슨 실수를 한 것 그러니까 같아요? 아까 그 잘 이해하고 계시냐 아니냐 음, 그 질문할 때 제가 답을 실수로 한 것 같다고요. 실수를 했다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막상 그 네. 성령님이 음, 제 통증을 음,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는 그 근거를 들기도 힘들고 해서. 그렇죠. 그런데 저 사람이 내 통증을 제대로 알 수 없을 거야. 그런데 두 사람이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기는 싫고, 그런데 이해를 못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야기하고 싶은데, 근데 막상 근거를 찾아보니까 또 근거는 없어. 오이, 그래도 윤군이 본인이 실수했다고 인정하는 거는 진짜 윤군이 안 하는 일인데, 그걸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거는 진짜 놀라운 일이네요. 본인도 놀랍지 않아요? 본인이 웬만해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이야기에 대해서 본인이 실수했다라고 인정하는 일은 거의 없는데, 본인 인생에서. 그렇죠, 그죠? 본인, 그건 맞죠? 예. 네, 어이구, 그래요. 그래도 고마워요. 왜냐하면 어차피 본인이 오늘 이야기한 거를 다시 다 들어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본인이
이렇게 인정 안 하고 이게 방송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진짜 본인을 미쳤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본인이 조금 더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고 제대로 된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충분히 본인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다라는 것까지도 본인은 여기서 너무나 잘 보여준 거예요. 단지 뭔가 본인이 때때로 자기 감정에 조금 불편하거나 좀 낯선 상황이 경험하면 그거에 대해서 아니에요, 그가 틀려!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하는 반응이 본인이 습관적으로 빨리 나오는 것 때문에 나중에 그것 때문에 본인이 후회하고 자책하는 그런 경험을 또 본인이 많이 하게 된다. 라는 거는 또 내가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본인의 마음이 그렇게 작동을 하거든요. 내가 겪고 있는 아픔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이해받고 있지 못하고 느꼈지만 그게 아니었다는 것까지도 금세 깨달았네요. 어쩌면 윤군의 마음을 이렇게까지 누군가가 읽어준 경험이 처음이라 당혹스러웠던 걸까요? 자신의 실수였다고 말하는 윤군, 정말 훌륭하네요. 근데 지금 본인은 상당히 고민되는 상황인 거예요. 지난 4, 5년 동안 지금 본인이 2014년 4월 군 전역을 하고 나서 신체적 통증 때문에 물리치료하고 IMS도 주로 의존했고 그 다음에 본인의 그 희한한 자살 사건 그걸로 인해 가지고 정신과 약 특히 그거를 뭐 자살 사건 전에 이 학교에서 일어나는 학우들과의 희한한 또 이 논란에 본인이 어쩌면 당해가지고 본인이 뭐 이 조정 정세 이런 식으로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먹기 시작한 양극성 장애라는 병명을 본인한테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진짜 융단 폭격으로 본인이 정신과 약을 2015년 6월부터 신체와 정상이 주정상이었지만 한 번에 약물 처방을 받을 수 있었고 현재까지 정신과 약물 치료를 계속 받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본인이 잘못했다든지 잘못이라고 인정하기가 상당히 힘든데 저분은 그거에 대해서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니까 당신이 내 아픔을 어떻게 알아? 잘 몰라? 이런 마음에서 본인이 오늘 이 상담에서 내 아픔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도 못 나누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저 통증에 대해서 이해를 제대로 못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본인이 말이 툭 나오게 돼버린 그런 상황까지도 벌어졌다는 거죠. 그죠?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니까 마음이 조금 편해지죠? 안 그러고 갔으면 본인이 가면서도 계속 뭘까 내가 대체 뭔 소리를 한 건가 하면서 다음에 가도 되나 이 생각을 하고 아마 다음에 놓을 때까지 본인 되게 또 자책하고 괴로워했을 텐데. 오, 황 박사님이 윤군의 마음을 읽어주셔서 윤군의 마음이 조금 편해졌다 하니 정말 다행이네요. 맞죠? 예. 네. 봐요, 내가 머리 마음 다 읽어주잖아요. 근데 왜 못 읽는다고 그래요? 내한테 얼마나 내가 황당했겠어요. 윤군이 어떤 사람인지는 윤군의 과거에 윤군이 겪어왔던 거 하나만 들어봐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윤군이 여기 오기 전에 WPI 검사도 했죠. 그 다음에 본인한테는 특별히 내가 통증 심리 검사까지도 했거든요. 그걸 보니까 그동안 윤군이 어떤 어려움에서 자기 몸을 학대하면서 10년 동안 지냈는가가 너무나 잘 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 본인이 자기 살아가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는 그 과정에 어머니에게 얼마나 많이 원망하고 어머니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가도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본인이 그 어머니의 보살핌이 지금만큼 없고 그 다음에 본인이 조금만 더 이 심하게 행동했다면 본인은 조현병으로 벌써 진단받아가지고 이미
폐쇄병동에 몇 번 입원하고도 남았을 상황이거든요. 전형적인 로맨 매뉴얼에 릴레이션 바닥의 특성으로 본인이 지금 살아온 걸 생각하면 섬찟해요, 섬찟해. 근데 내가 본인 마음을 못 읽어주고 있다고, 그 본인 통증에 대해서 모른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내가 이게 뭔 말인가 이 생각이 들어서 본인한테 물어보게 된 거예요. 근데 여전히 본인이 충분히 이야기 못했고, 지금 WPI 프로파일에 넣은 내용이 뭔지, 본인이 자기 통증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고, 통증이 왜 나타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본인이 그동안 해왔던 이 치료가 본인이 어떤 통증에 대한 믿음 때문에 일어난 건지, 그거에 대한 내용을 다 설명을 듣고 싶죠. 예. 그리고 본인의 정서 감각이라고 하는 정서 신체 통증 이론이라는 거는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의사들한테 그게 제대로 수용이 안 된다 생각하니까, 특히 핌스 치료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본인 그 이야기를 생각을 하면 본인이 내가 정신병 환자를 핌스 치료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코 그런 경우에 인정할 수 없는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정서 신체 이 감각 이론 이걸 이야기하면 미친놈이 미친 소리 한다, 차라리 핌스 치료 받지나 말지, 이런 마음으로 치료를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돼요. 그거는 본인이 만나는 어떤 의사나 다 그래요. 어떤 특정한 의사가 가진 게 아니라 그분들은 마음이 작동한다라는 것에 대한 이해는 그분들이 치료하는 환자의 신체의 통증의 문제와 연결을 시키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알겠죠? 의사 선생님들은 신체 위주로 환자들을 대하시니까요. 아무래도 마음의 아픔이 몸의 아픔으로까지 표현된다는 것을 잘 모르시겠죠? 자, 그래서 다음에 올 때는 본인이 오늘 이야기하지 못한 많은 본인의 사연들, 본인이 이야기하는 정서 신체 감각, 또 정신과에서 생각을 억눌러서 정상을 발현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곳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는데, 본인 경험을 언급하면 정신과는 사람의 사고를 건드리는 곳이 아니라 부적절하게 느껴지는 감정을, 그리고 그 감정에 연관되어 있는 신체 감각을 고치러 가는 것이다 라고 본인 나름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 이것이 그게 고친다고 믿지만은 그 감각을 그냥 억제시키고 마비시키고 마취하듯이 눌러주는데, 그게 어느 순간이 되면 약발이 안 먹는 상황이 본인한테 일어나는 것을 본인이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이 이야기를 본인이 지난 4, 5년 동안 정신과 약도 먹고 핌스 치료를 했는데도 본인의 통증이 여전히 지금처럼 있는 그 상황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요. 또 그거를 어떻게 하면 본인이 극복할 수 있는가? 사실은 본인은 지금 이 상황을 극복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본인이 놀란 듯이 나를 보는데 본인은 있다고 생각이 들어? 있으니까 병원도 다니고 하는 거죠. 아, 그래요? 본인이 그러면 다음에 올 때는 본인이 통증이 없을 때는 본인은 어떤 생활을 하고 예. 어떤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지 그 사연을 한번 적어가지고 나오기 바래요. 예. 알겠죠? 네. 그럼 오늘 긴 시간 동안 이 통증과 관련된 본인의 이 경험, 내하고 상담을 하니까 상담이 본인한테 도움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여전히 저분이 나를 잘 이해를 못해?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감정 끄집어내기에는 도움이 된 것 같고요. 네, 본인의 감정을 끄집어내는 데 도움이 됐고요. 그 다음에요. 솔직히 말하면 네. 오늘 정서신체 감각 얘기를 충분히 할 줄 알고 왔는데 네. 그거는 못하게 돼서 좀 실망이긴 한데. 근데 본인이 지금 정서 신체 감각을 내가 뭐라고 표현했어요?
아주 당연한 거라고 표현하셨잖아요. 네, 아주 당연한 걸 우리가 충분히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대화를 나눈다라는 거는 아주 특별하고 이상하면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 대화를 나누고 더 알아보려고 하지. 아주 당연한 거를 더 이야기를 할 이유가 뭐 있어요? 그런 거는 우리가 입 아프다라고 표현하고 끝내는 건데. 근데 왜 본인은 그 아주 당연한 거를 더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아주 당연한 거를 왜 내가 충분히 이야기를 못했어? 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네, 오늘 상담이 그 제 어린 시절이랑 군대 시절 이런 제 과거 얘기에 집중됐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현재 갖고 있는 그런 그 정서신체 감각이라든지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나눠보려고 온 건데, 아, 그래요? 예, 그거는 다음에 이야기를 하면 돼요. 예, 네. 그리고 지금 이 현재 본인이 느끼고 있는 정서 신체 감각을 이야기를 나누기 위한 배경 설명으로 오늘 상담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다음에 현재 느끼고 있는 본인의 정서 신체 감각에 대해서 본인이 표현하고 싶은 만큼 다양하게 본인이 다 표현을 한 내용을 가지고 꼭 오기 바래요. 예. 네. 수고했어요. 오늘 윤군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황시민은 윤군이 철군처럼 폐쇄병동에 입원하게 되었던 건 아닐까 몇 번씩 조마조마했어요. 철군도 윤군도 너무 오랫동안 자기 자신에 대해 알지 못하고 아픔을 겪어온 청년들인데, 놀랍게도 마음의 아픔을 호소하는 철군과 달리 윤군은 철저하게 몸의 아픔만을 말하고 있네요. 윤군에게 아픔은 모두 몸의 문제일 뿐 마음의 아픔을 살펴보는 일은 아직 좀 버거운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과연 윤군은 아픔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기 자신을 마주할 수 있기를 바래 봅니다. 윤군, 오늘 못다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마저 꼭 들려줘요. 여러분도 2부에서 또 만나요. 2월 20일 당신도 심리상담가가 될 수 있습니다. 심리학을 전공하지 않아도 상담대학원을 가지 않아도 전공, 학벌, 나이, 무관 심리상담가의 길을 시작해보세요. WPI 상담 코칭 전문가 과정에 참여하시면 황상민 박사님처럼 상담하실 수 있도록 박사님께 직접 WPI 상담 모델을 배우며 나의 고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고민까지 상담해주는 전문성과 WPI 프로파일을 해석하는 능력, 나와 다른 사람의 마음에 대한 이해, 고민 속에 숨겨진 문제를 찾는 통찰력까지 얻으실 수 있습니다. 꼭 상담가가 되지 않더라도 WPI 상담 코칭 전문가 과정에 참여하시면 나의 삶에서 발생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직장 내 대인관계나 업무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남다른 성과를 내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2월 20일 WPI 초급 과정 워크숍으로 시작하는 WPI 상담 코칭 전문가 과정을 통해 어떤 어려운 세상이 와도 내 길을 잃지 않는 지혜와 4차 산업혁명에도 유망한 심리상담가 직업에 도전해보세요. 유튜브에 WPI 상담 코칭 전문가 과정을 검색해보세요. 신청 문의는 위즈덤센터. 대한민국 대표 심리상담가 황상민. 누구나 쉽게 자신의 마음정신 건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든 인생 상담을 받을 수 있게 온라인 상담을 진행하고, 단순히 들어주는 상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민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내담자가 원하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내면의 힘을 키울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마음, 정신, 건강 주치의 황상민 박사님께 온 오프라인 심리상담을 받아보세요. 한 사람에게 딱 맞는 고민 해결책과 건강한 마음과 정신을 회복하는 심리 처방전을 제공합니다. 영어로도 상담이 가능하니 언어의 장벽을 넘어 누구나 상담소의 문을 두드려 보세요. 상담 신청 문의는 위즈덤센터